방송 언어 11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 이어서 띄어쓰기 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기타 사항 맞춤법 57항까지 이제 살펴보는 걸로 11주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강의 자료 8쪽에 그 47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 172쪽부터 173, 174쪽까지 이제 띄어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 총칙 2항과 41항에서 단어를 띄어쓰고 또 조사는 단어이지만 의존 형태소로서 붙였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띄어쓰기에서 이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47항. 그래서 보조용언 사용이죠. 그래서 아마 알고들 있을 텐데,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허용도 한다. 그래서, 띄어쓰기는 원칙과 허용 규정이 이제 우리가 그 부록 부분에 가서 교재의 부록 부분을 살펴보면서, 띄어쓰기의 규정을 좀 더 살펴볼 건데, 47항이 제일 혼란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억으로 쓰죠. 그런데 니은으로 써도 큰 문제가 없다. 가장 대표적으로 살펴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복합 동사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보조용언보다를 띄었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살펴보다가 거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고유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붙여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된다.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것은 아마도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뭐 이런 것들 성쉽다, 척한다.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쉽다, 척한다 자체를 붙여 쓴다는 걸 모른다면 이거 지금 이번 기회에 외우세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전에서도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네, 당연한 거라서 그렇게 되어 있고 반면 이제 옳듯하다, 할만하다, 관형형 의미가 오는 경우 이렇게 붙여 써도 된다. 그러니까 잘 아는 척한다로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 붙여 써도 상관은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9쪽으로 가서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합성 용언인 경우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면 이제 띄어쓴다. 그러니까 노란하다를 붙여 써도 되는데 많이 들어갔으니까 띄어 써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읽어보다 의 경우도 도가 들어갔으니까 또 덤벼들어 보아라 뭐 다시 없을 듯하다 뭐 이런 경우도 기본적으로 용언이 이제 3개가 돼버렸죠. 덤벼들어 보아라. 또 그러면 다시 없을 듯하다 이런 경우도 잠깐만요. 네, 이런 경우도 좀 다시 없다. 이걸 하나의 그 형태로 붙여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잘난 체한다 이런 게 잘난 체의 경우는 처이라는 거를 또 혼란을 느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듯하다, 만하다, 법하다, 성쉽다, 척하다는 사전에서도 하나의 단어처럼 처리하고 있으나 사실 그 앞에 오는 것이 모두 관형 사용어이므로 구조는 이렇게 띄어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네. 그런데 이제 뭐 이걸 띄어 쓰냐 붙여 쓰냐 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맞다 틀리다의 학술적 논쟁거리일 뿐 우리로서는 이런 규정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단어 연속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규정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레포트를 쓰거나 보고서를 쓸 때 구체적인 예에 이르러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께서 애시당초 띄어쓰기를 매뉴얼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국문과 학생들 몇 명은 중세국어 강독이나 또 뭐 여러분들 그렇지 않더라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임의로 띄어쓰기를 하고 가로쓰기까지 해놨죠. 근데 실제로는 세로쓰기에 띄어쓰기도 없어요. 문장 보호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띄어쓰기는 후대에 오면서 특히 이제 20세기 이후에 국문의정안을 제출하고 우리 공용 문자가 되면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표의주의 표기법에서는 띄어쓰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단어 차원에서 띈다는 거는 단어는 개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표의주의, 형태함수적 표기 원리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띄어쓰기인 거죠. 그런데 띄어쓰기는 왜 어렵냐?
처음 만든 발명가가 매뉴얼에 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규정 안에 있는 것만이라도 좀 원칙적으로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고,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붙여쓰기는 띄어서 쓰고 띄어쓰기는 붙여서 쓴다. 그러니까 붙여쓰기라는 거는 말로는 붙여 써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단어 하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띄어서 써야 되고, 띄어쓰기라는 거는 이미 단어 하나로 보는 거, 하나의 의미를 갖는 단어다 해서 붙여서 쓴다는 거죠. 굉장히 좀 뭐랄까 냉소적으로 띄어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3.1.6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저기 주로 이제 교재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재 재밌는 얘기도 많고, 뭐 선생님이 그거를 옮겨서 쓰기도 애매한 것이라, 일단은 띄어쓰기 규정이 279쪽부터 279쪽부터 그 281쪽까지 있어요. 281쪽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언제 이렇게 띄어쓰기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교재 279쪽 보면 뭐 조사는 앞말에 붙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의존명사 내가 만큼 얘기해 줬었죠. 의존명사는 당연히 먹을 만큼. 그런데 만큼이 조사일 때는 붙여 써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40상황에 보면 단위명사는 띄어쓴다. 한 개, 금, 서돈. 서돈은 세돈이라는 뜻이에요. 셋. 서이, 너이 뭐 이렇게 하죠. 소 한 마리, 뭐 옷 한 벌, 이렇게 북어 한 쾌, 뭐 이렇게 됩니다. 버선 한 죽,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오죠. 또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도 있다. 2시 30분 5초. 쓸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띄어 쓰는 게 원칙이라는 뜻이고, 제1과 3학년 이런 것들은 뭐 16동 502호. 네. 자, 그 다음에 수를 적을 때는 우리가 쉼표를 쓸 때는 이제 천 단위로 하지만, 우리가 한글로 쓸 때는 만 단위로 써. 이런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공시 같은 거 나올 때 골탕 먹이는 문제, 다음 중 뭐 올바른 뭐 한글 그 뭐 띄어쓰기 기준과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뭐 서술로 해놓고 고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억 3,456만 7,898 이렇게 된다. 네, 그렇게 만 단위로 그거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뭐 이런 거 겸, 내지, 대 이거는 띄었어야겠죠. 그 다음에 46항 너무 예를 들면 좀 더, 특히 우리가 좀 더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 규정이고요. 보조용은 우리 같이 47항 봤지요. 네, 봤으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281페이지 고유명사 및 전문용어. 여러분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한테 레포트 낼 때 뭐 예를 들면 김영희다 그러면 김 띄고 영희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잘 안 지켜요. 뭐 김 띄고 경 띄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좀 괜찮아 보이려고. 근데 이제 어떤 원칙은 김양수, 서화담 네, 이렇게 되고, 시나 그 다음에 호나, 선생, 장군, 박사는 띄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성가 이름이 분명해야 된다. 예를 들면 성이 남씨고 이름이 궁억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황보씨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그 선생님 친구 중에 황보경이 있었어요. 황보경이 있었는데 우리 국어 선생님이 너무나 이걸 잘 아셔서 항상 황보경 이렇게 황보씨라고 생각을 한 건데 걔는 황보경이었어.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남궁 플러스 어길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예요. 띄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붙여 쓰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49항 이런 것도 뭐 서울여자대학교도 서울 띄고 여자 띄고 대학교를 할 것이냐, 다 붙여 쓸 것이냐, 뭐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문용어로 뭐 병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띄어 쓰거나 붙여 쓸 수 있다. 근데 대충 유금절 이상이 되면 좀 조율을 띄어써서, 왜냐하면 이게 너무 띄어쓰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거, 레포트를 쓰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는, 자 예를 들면 내가 방송 언어라는 전문 용어를 많이 쓴다 그럼 방송 언어를 애시당초 붙여 쓸 건지 띄어 쓸 건지 내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강의처럼 방송 언어가 아주 특수한 용어로서 많이 쓰게 된다면 붙여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긴 글을 쓸 때는 메모를 해서 내가 이 뭐 음운 규칙을 음운 띄고 규칙으로 할 건지 아니면 붙여 쓸 건지를 좀 메모를 해서 통일을 해 놓는 게 좋고, 그걸 또 하다 보면 못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글에서 한글은 웬만하면 한글 쓰세요. 워드 쓰지 말고 한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찾아 바꾸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음운 규칙을 띄어 써놓은 걸 붙이고 싶다 그러면 찾아서 바꾸게 하면 몇 번 바꿨습니다. 이렇게 다 자동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통일을 해주면 좀 보이겠죠. 네, 그래서 띄어쓰기는 여러 가지로 실제 상황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밖의 것,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밖의 것은 51항부터 57항인데 이론적인 문제를 좀 벗어나서 좀 여러 가지, 그러나 중요한 57항 같은 경우는 동음이어 표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재를 좀 많이 같이 볼 것 같아요. 오늘 지금 3차 시수업에서는. 그래서 여기 51항부터 57항은 뒤쪽에 이렇게 그 부록 부분에 해당하고요. 또 문장 부호 교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꼼꼼히 볼 필요는 없지만 뭐 간단하게 부록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후로는 교재를 주로 보게 될 겁니다. 교재를 함께 봐주도록 하세요. 여기서 이제 그 재밌게 나름대로 저자가 재밌게 하려고 이제 마치 그 문자를 주고받은 것처럼 문자일까요? 카카오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일까요? 네, 카톡인 것 같죠? 네, 네, 카톡이 됐건 문자가 됐건 어쨌든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어서 이제 좀 이제 지겨울까봐 이제 저자가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미리 본 사람들 아마 책 사면 이런 건 재밌어서 뭔가 하고 봤을 거예요. 이제 썸남이 있나봐. 아주 연예인처럼 잘생긴 썸남이 있는데, 이 썸남과 뭔가 썸을 타고 있는 이 친구가 여성인 것 같아요. 자기 친구랑 계속 얘기하는데 좀 웃기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175쪽에 보면 뭔데? 그랬더니 나한테 해줘. 그래, 친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한테는 그러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눈치가 없네요. 얘가 원하는 거는 널 좋아하나 봐. 이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거는 뭐냐? 여기서 틀린 게 뭘까? 뭐가 틀렸을까? 한번 보세요. 재밌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마 다 보였겠지만 그 사람이 닮은 오빠가 연예인 닮은 나한테만 너무 따뜻이겠죠. 그 다음에 틈틈이겠죠. 네, 그래서 176쪽을 가겠습니다. 네, 요거 되게 많이 헷갈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만만히가 맞냐, 만만이가 맞냐, 뭐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51항을 보면요, 176쪽 부사의 끄듬절이 분명하게 이로만 나는 그런 경우는 이로 적는다는 거예요. 발음이 누가 뭐래도 이로만 난다. 깨끗이, 나부시, 느긋이 주로 시옷 발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에요. 주로 시옷 발음으로 끝나죠. 그쵸? 그 다음에 히로만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나 히로 나는 것. 그러니까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만 나거나 이나 히로 나는 것은 인지, 흰지 헷갈리는 것은 히로 적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히가 더 강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주로 하가 결합됐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로만 나는 것, 가부시, 깨끗이, 나부시, 느긋이, 둥긋이, 따뜻이, 반드시, 버젓이, 산뜻이, 의젓이, 가까이 고이고 날카로이, 대수로이고 뭐 당연하니까 번번이 일일이 요렇게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틈틈하다가 아니잖아요. 틈틈하다가 아니니까. 그러나 깨끗하다는, 이게 깨끗이가 일반적인데 가끔 깨끗이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그래도 거의 안 틀리는 것 같아요. 히로만 나는 것, 극히, 유기음화가 딱 되니까 이건 헷갈릴 게 없고요. 이나 히로 나는 것, 이게 이제 아까도 말해서 가만인가? 네, 가만하다.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글쎄,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락가락 한다 싶은 것은 주로,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2번은 안 헷갈려요. 히로만 나는 거는 유기음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안 헷갈리거든요. 이는 내버려 두고 이로만 나는 것을 기억해 놓고 나면
주로 나머지는 대부분 he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만만히 그 이제 he로 쓰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암기를 조금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이제 도대체 그런 근거가 없는 왜 그윽히가 아니고 그윽이냐, 깊숙이가 아니고 깊숙이냐, 이거 많이 틀려요. 그렇죠. 이거 깊숙이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들죠. 깊숙이, 끔찍이, 나지기, 납작이, 삐죽이, 수북이, 축축히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큼직이. 여기 좀 깊숙이, 축축이는 잘 안 쓰는데 깊숙이는 많이 틀리는 것 같아요. 문제 같은 거 내보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도저도 아니어서 따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면 뭘까요? 외워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 또 이 친구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델하지 여기서 네가 못 봐서 그래. 그 오빠가 너무 좋아 이 사람. 네. 양복 맞춰 입고 오면 틀렸네요. 11월 생일 동아리 축하해줬어. 많이 받았을 걸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네, 그래서 178페이지 가봤더니 겸연적어 맞춰 10월 받았을 걸 다 틀렸어요. 그래서 겸연적어 요 해당하는 것이 지금 54, 55, 52, 53 왜 뒤죽박죽 되어 있냐면 앞에 그 카톡 메시지에서 틀린 순서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53 여기는 보면 겸연쩍다죠. 겸연쩍다. 그래서 기억을 취하고 니은을 버림. 앞에서 우리 일꾼 기억나나요? 어문철자법에서 일, 시옷, 군 이렇게 썼잖아요. 가운데 시옷 쓰는 거. 지금은 다 꾼으로 통일했습니다. 다 꾼으로 통일했고요. 때깔, 빛깔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것 같고 귀때기, 볼때기, 뒤꿈치, 겸연쩍다, 객쩍다. 이런 경우는 쩍다로 이제 통일했다는 거. 그리고 객적다, 겸연쩍다를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는 거. 나머지들은 헷갈리는 게 없어서.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니은으로 쓰는 여러분들 거의 없죠. 이거 양복 맞춤 이렇게 쓰신 분들은 진짜 88년 개정한 신문에 공표되고 때 거의 안 보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교수님들 할개요로 바뀐 지가 수십 년이 지는 지금 몇 년이 지는데 여전히 교수들도 할게요 이러고 있는 판국이니 일반인들이 이걸 고친다고 하는 것은 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당연히 이렇게 교육받고 컸으니까 틀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한자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이것 좀 많이 틈입니다. 원래 이게 낙이 본음이에요. 락이. 그래서 허락이나 수락, 쾌락이 소금이고 니은 발음이 본음입니다. 그 다음에 만난, 이제 곤란, 논란, 란이, 그러니까 난, 명, 노, 론. 그러니까 노할 노자가 이게 뜻밖의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때는 한자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웬만하면 2, 3천 다 까먹었어도 다 그때 다 그렇게 배워서 이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본음이 뭐냐 원래 한자 로가 아니라 근데 두음 법칙 애매하게 알아가지고 이거 로나 란으로 착각하는 경우인데 이거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179페이지 가보면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5, 60, 5, 6월, 6월, 6월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모과도 목과 아니에요. 10일. 그 다음에 10일은 10일이지만 10월. 그 다음에 시방정토 이거는 이제 불교 용어인데 시왕 10개의 방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8일, 초파일, 초여들에 이제 중세국어 당시의 유음 탈락과 반치음이 사라지기 전에 어떤 그런 역사주의 표기법을 반영한 8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발음이 이렇게 역사적인 변화를 반영한 화석형을 표기로 그냥 고정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많이 할게, 리을게, 기억을 버리고 이게 언제 얘기예요? 아직도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이 헷갈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카톡 메시지가 나와요. 잘생겨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나만 앉혀놓고 앉히다가 있죠. 쌀을 앉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56항부터 설명을 하려고 기타도 치면서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이 친구가 180페이지 보고 있어요. 지금 교재 180 지쳤어요. 그래 그럼 사귀든지 그랬더니 남자로 안 느껴져. 글쎄 지금 한 2페이지 봤는데도 이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1쪽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줄임표 땡땡땡 182쪽의 마지막에 이제 너무 이 어이가 없으니까 말줄임표로 끝났어요. 말줄임표는 반드시 6개를 해야 됩니다. 또 원칙이에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많이 줄인다고 해서 뭐 8개 치고 뭐 10개 치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치면 3개씩 2번 치게 되어 있죠. 컨트롤 F10 눌러서 치면.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틀린 부분들 같던데 뭐 안쳐 남자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틀렸잖아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규정을 56항과 57항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56항 182페이지 한번 볼게요. 182페이지 한번 보면 네, 그 춥더라, 뭐 깊던, 좋던가, 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드라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만 이때는 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든지라고 하는 어미 이게 발음이 이제 결과적으로 덜을 드로 잘못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정작 진짜 드로 써야 하는 사가든지 배든지 할 때를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틀리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틀리니까 이렇게 규정에 밝혀놓았습니다. 57항은 소위 말해서 동음이의어 규정이고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동음이어는 뭐예요? 음은 같은데 의미가 다른 것이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동음이의어로서 표기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표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철자가 같고 그 같은 철자 속에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음이의어고 철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동음이의어 2개의 단어들이 있으면 하나는 표음주의를 따르고 하나는 표의주의를 따르는 그런 규정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7항에 보면 뭐 가름 뭐 이런 식으로 쭉 굉장히 많은 얘들이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185페이지까지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뒤에 부록에서 보는 게 조금 더 나으니까 뒤쪽으로 갈게요. 그게 활자도 더 크고 그래서 네, 285페이지로 가주세요. 285페이지에 가보면 네, 뭐 그냥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건 다 보면 되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보면 가름, 그럴 때는 가르다의 명사형인 거예요. 편을 가르다. 야, 편 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르다, 편 갈라, 르불 규칙이네요. 그래서 이때 그러나 바꾸었다, 갈다. 야, 걔 그거 새로 갈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죠. 하나는 가르다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는 갈다에서 나온 겁니다. 자, 걸음 이거는 뭐 알 것이고 그다음 발걸음. 네. 그다음 거치다와 걷히다. 그다음에 걷잡다와 이거 좀 많이 틀리는데 정말 나는 너무나 그 과제가 많아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야. 그럴 때는 디귿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략 대충 겉모습만 대충 봐서 할 때는 걷잡아서 이때는 말 그대로 원래의 의미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표의주의적 표기법대로 티읕 받침을 써서 걷잡아서가 됩니다. 그리고 요런 거 많이 틀리는데 그러므로와 그럼으로써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다.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으로써 부모님에게 뭐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경우와 이제 그 분철 표기를 하는 경우가 의미가 달라지죠. 노름과 놀음. 네. 그 다음에 느리다, 늘리다. 요거 많이 틀리죠. 느리다. 진도가 너무 느리다. 느리다는 안 틀리는데 고무줄을 늘린다와 수출량을 늘린다. 고무줄을 늘린다와 수출량을 늘린다. 네, 그 다음 옷을 다린다와 약을 달인다. 약 다리는 거, 한약 다리는 거 알죠? 네, 28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손을 다치다는 알 것이고 문이 저절로 다치다와 힘껏 다쳤다는 달라요. 다쳤다. 왜냐하면 다치다는 피동의 의미고 희는 피동의 의미고 치는 강세예요. 강세이기 때문에 발음은 똑같죠. 발음은 똑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고요. 일을 마치는 거와 문제를 맡히는 건 또 다르고 맞다에 피동의 희가 붙은 것이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병에 관한 거는 걸이라고 했죠. 목걸이야. 걸이.
그 다음에 밭이다, 밭이다. 네, 이거 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밭이다. 쇳불에 피동이니까 밭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티읕 받침 거의 안 쓰잖아요. 술을 체에 바친다. 무슨 얘기냐면 체 알죠? 그러니까 그 찌끄러기 이렇게 걸러내는 것처럼 술을 체에 바친다는 건 이제 누룩이 하면 누룩이 생기고 이러면은 이렇게 걸러서 누룩 건더기는 체에 걸러내고 이제 맑은 물을 받쳐서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체, 그럴 때 술을 체에 바친다. 이 티읕 받침을 사용해서 씁니다. 반드시와 반듯이도, 네. 그러니까 반드시는 이제 necessary의 의미겠죠. 이거는 고개를 반듯하게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부딪히다와 부딪히다도 치는 강세기 때문에 능동적인 의미고요. 희는 피동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붙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붙이다라는 말은 정말 요즘은 잘 안 쓰는 것들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흰에 붙인다, 편지를 붙인다, 논밭을 붙여 먹고 산다. 이게 논밭을 붙인다는 건 뭐냐면, 아유, 뭐 하고 사세요? 아유, 논 한마지기 붙여 먹고 살아요. 자, 이 예문을 통해서 알겠죠? 논 한마지기 붙여 먹고 살아요. 그걸로 이제 일종의 밥벌이를 해서 산다 뜻이고, 빈대떡을 붙인다, 식목일에 붙이는 글, 네, 개강에 붙이는 글, 개강에 붙이는 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쇄에 붙이는 원고, 뭐 삼촌집에 숙식을 붙인다. 숙식을 붙인다란 말은 요즘에 정말 안 쓰는데 요즘은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제자들이 가난하면 교수님 집에 제자들이 하숙이 아니라 숙식을 붙인다는 거는 그냥 그 교수님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이제 그냥 밥 얻어먹고 사모님이 해주는 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수님의 그 예전에는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니까 그 스승님의 따님과 이제 또 좀 사랑을 꽃피워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 세대들이나 선생님 세대는 그래도 좀 나은데 상상을 못하는 일은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것만큼 똑같이 예우를 해서 이제 장례나 이런 것들을 모셔드리고 명절 때 모셔드리고 그래요. 근데 그만한 이제 가난하고 뭐 정말 잘 곳 없고 먹을 곳 없을 때 스승의 집에 심한 경우 선생님의 은사의 은사님은 숙식을 붙여준 제자가 한 5명쯤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참 글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렇게 가난하던 그 시절이 어찌 보면 더 따뜻함이 흘렀던 것도 있지 않나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숙식을 붙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형적인 형태음소적 표기, 표의주의적 표기법을 보이는 붙이다의 경우에는 우표를 붙인다, 책상에 밥을 붙였다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가보면 뭐 시키다, 물을 시키다. 그 다음에 알음, 그다음 아름아름 아는 사이다. 아름아름 아는 사이다 할 때는 두 번째처럼 써야 되죠. 조금 전에 그 카톡 메시지 틀렸던 거 밥을 안 친다 할 때는 이렇게 소리 나는 데 쓰는 거고요. 얼음이란 말은 두 물건과 물건의 그 경계를 말해요. 두 물건의 얼음에서 일어난 현상. 그다음에 있다가 굉장히 많이 틀렸죠. 있다가는 구어적인 표현이잖아요. 선생님이 좀 할 일 있어서 이따가 강의실에 들어갈 때 갈게 할 때는 이따가예요. 그런데 돈은 있다가도 없다 할 때는 진짜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정말 잘 그러니까 이따가 봐, 이따가 할게 이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써야 합니다. 네, 뭐 절인다 할 것이고 조리다 할 것이고 네, 이 정도는 다 뭐. 그 다음에 288페이지로 가보면 네, 뭐 지금은 안 쓰지만 한우라고 한 것이 뭐 공부하느라고 한 것이 한우라고 뭐 그러니까 이거 완전 시험용에 불과해요. 네, 그 다음에 나를 찾아오는 이보다 가는 이보다 네, 나를 미워 여기 지금 띄어쓰기도 보세요. 찾아오는 이보다 어미 뒤에 붙어도 조사예요. 그 다음에 미워하리만큼 어미 뒤에 붙어도 조사입니다. 네, 찾아오는 이보다 나를 미워하리만큼 네. 그다음 뭐 공부하러 간다, 서울 가려 한다. 로서랑 로서는 참 많이 해서 알죠. 로서는 자격, 로서는 도구. 네. 그다음 요거 뭐 나를 믿음으로 써. 이렇게 57항은 여기 나와 있는 예들만 기억을 해놔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호화법의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좀 꼼꼼하게, 사실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또 표준어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좀 맞춤법만큼은 네, 좀 뭐랄까 원칙만 좀 보면 되고 뭐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글 맞춤법은 좀 꼼꼼히 봤습니다. 그래서 부록의 규정을 본문에서 안 살펴본 것들이 꽤 있으니까 좀 꼼꼼히 보도록 하고요. 아마 288쪽부터 304쪽까지 문장부호 규정이 있어요. 뭐 이거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뭐 보면 대충 알만한 얘기들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뭐 지금 이게 분량이 워낙 많아서 이거 설명하느라 시간은 거의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마침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뭐 289쪽 맨 밑에쯤에 붙이면서 마침표 대신 가운데점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이런 거는 문장보호 명칭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쉼표 뭐 이런 정도는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쓰는 용법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근데 295쪽에 가면 문장보호의 명칭들 같은 것들도 가운데점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네, 그래서 가운데점을 쓰는 경우 그리고 295쪽 하단에 보면 붙임에 보면 가운데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가보면 이때부터 이제 문장보 명칭이 있어요. 점 땡땡 이게 쌍점이에요. 이거 말고 위에는 점 밑에는 쉼표인 게 있죠. 국어에서 우리 그 규범에서 그거는 쓰지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컴퓨터에서 항상 쉬프트를 눌러서 쓰는 이 쌍점만을 쓰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영어에서는 사용하죠. 영어에서는 그거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쌍점을 쓰는 방법과 그 쉼표 달린 형태를 쓰는 구별이 되면 우리는 쌍점만 사용합니다. 그걸 쓰는 방법이 있고 빗금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297쪽에 그 위쪽에 빗금의 항목에 그 붙임 보면 빗금의 앞뒤는 뭐 붙여 쓰는 곳, 뭐 띄어 쓰고 빗금 다음에 이제 붙여 쓰고 띄어 쓰고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바로 위에 보면 100m 뭐 이런 것들 붙여 쓰냐 띄어 쓰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는 달리 문장 부호의 규정도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는 이름들 다 알 것이고 298, 299쪽으로 가보면 괄호 이름 알아두세요. 소괄호, 우리가 흔히 괄호라고 하는 거 소괄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 표시처럼 된 것이 중괄호, 그 다음에 브래킷이라고 하는 것이 각괄호인데, 대괄호인데, 각괄호란다. 각괄호라고 많이 그래서 대괄호에 각괄호라는 표현은 문장모음 명칭으로 없어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고, 이들의 용법도 다 괄호를 쓰는 용법이 있고요. 300, 301쪽으로 가보면, 네, 요것도 이름 처음 보는 걸 거예요. 겹나표, 겹화살표, 혼나표, 홑화살괄호. 네, 겹나표, 겹화살괄호, 혼나표, 홑화살괄호. 네, 이렇게 명칭이 있고 301페이지에 가면 줄표, 붙임표 네, 이런 것들도 다 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302, 303 여기도 보면 물결표, 뭐 드러낸 표, 밑줄, 숨긴 표, 빠진 표, 말줄임표 네, 줄임표죠. 네, 이렇게 다 규정이 철저히 문장보호의 명칭도 있으니 문장보호 명칭 좀 기억해 두세요. 그런 거를 또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맞춤법은 끝났고요. 문어화법 전형인 한글 맞춤법은 좀 꼼꼼히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고, 네, 다음 12주차에는 표준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